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중국 주식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이제 올해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할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기대 반, 우려 반이 같이 좀 따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 한 해 동안 가장 문의를 많이 받았던,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인데요. 과연 내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사실 올해 글로벌 증시 전체를 따졌을 때 가장 이슈가 됐던 사항이 뭐냐? 라고 하면 뭐 테이퍼링이다, 뭐 코로나다, 많은 게 있었겠지만 중국의 빅테크 규제와 기업 주가 내용도 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2020년 11월에 이제 중국 엔트그룹의 상장이 불발되기 시작하면서 무기한적으로 연기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빅테크에 대해서 우려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요. 올해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정부가 반독점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반독점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에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도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제 이렇게 뭐 많이 상처를 받고 많이 좀 투자 손실이 있었던 상황인데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실 올해만큼의 모습은 내년에는 잘 안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주가의 반등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주가가 밸류에이션과 이익의 곱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 두 가지 요소를 한번 분해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밸류에이션이에요. 사실 밸류에이션이라는 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저 기업, 저 종목을 볼 때, 저 주식을 볼 때 내가 얼마만큼 프리미엄을 줄 것이냐 하고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돈을 쓸 용의가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나타내는 지표인데, 사실 반독점 규제가 터지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한 번도 규제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어떤 일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안 준 상태로 계속해서 규제만 이제 발표를 해놨습니다. 뭐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경영진 교체를 요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사업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가 들어가면서 일단 투자자들이 더 이상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더 얹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막 깎여 내려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게 연초부터 올해 한 9월 달까지 계속 지속됐어요. 계속 하락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밸류에이션이 하락하는 흐름이 9월 달부터는 점점점 잦아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멈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는 사실은 이 밸류에이션이 내려가는 속도가 둔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의 플랫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물론 아직까지 반독점 규제는 여전하고요. 중국 정부가 이제 반독점 규제 안에 끝이야라고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규제는 여전하고 아직까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수준에서 더 이상 내가 프리미엄을 더 깎아 내려갈 필요는 없겠다라고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지금 본인들이 부여하고 있는 프리미엄이 현재 상황에서 비춰보았을 때는 정당한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9월 이후부터는 중국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하락하는 흐름이 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지표가 이제 항생 테크 지수라고 해서 이제 홍콩에 있는 거죠. 중국계 30개 주요 빅테크 기업들로 모아놓은 지수인데, 그 지수 기반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텐센트나 알리바바나 징둥이나 등등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뭐 주가 흐름이라던가 밸류에이션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홍콩에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홍콩 시장을 바라봤을 때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분에서는 매력적이다라고 어느 정도는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이만큼 됐다라고 보면 그럼 결국에는 규제 이슈가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면 주가가 반등해야 되는데, 사실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인가 이익 부분이 있었죠. 이 이익 부분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자, 밸류에이션은 이제 거의 깎아 내려가는 게 멈췄는데 이익 더 내려가고 있다? 왜 그러지? 사실 올해 우리가 문제가 삼았던 건 정부의 규제 아니었나? 라는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익이 더 빠르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러냐? 좀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중국의 대표 빅테크 기업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알리바바나 징둥이나 텐센트, 뭐 바이두도 있겠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주요 사업을 잘 보시면 전자상거래, 게임, 그리고 뭐 검색 엔진, 온라인 광고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사업 부분은요, 한 2015년, 16년부터 중국의 성장세가 이미 둔화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뭐 중국의 전자상거래도 그렇고요, 게임도 그렇고요, 온라인 광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규제뿐만 아니라 이미 산업 성장성 자체가 둔화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반독점 규제의 첫 번째 타겟이 게임이나 전자상거래였기 때문에 저희가 더 큰 충격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5년만 하더라도 중국의 그 관영 언론 인민일보에 일면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장식을 했냐면 알리바바가 중국의 새로운 경제, 즉 디지털 경제, 신경제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칭찬까지 했었어요. 근데 이게 몇 년 만에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더 이상 이 전자상거래 부분이라는 건 중국 내에서 이제 굉장히 통용되고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구 중에 하나이지 더 이상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특히나 여기에다가 제가 왜 반독점 규제의 첫 번째 타겟이 전자상거래라고 생각을 했냐면 전자상거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급격하게 성장했던 시기에는 당시에 중국의 인터넷이나 모바일 부분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중국의 인구가 한 14억 정도 되는데 10억 명 이상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보급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성장 관점에서 더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자상거래를 위주로 사업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런 기업들이 뭘 하고 있냐? 덩치는 엄청나게 크고 중국 내의 영향력도 엄청나게 큰데 새로운 사업을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는 좀 늦은 속도로 나아가는 반면에 성장성이 없는 전자상거래를 계속해서 더 조금이라도 돈을 뜯어먹기 위한 방식으로 쓰고 있다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플랫폼이 있으면 그 안에 뭐 영세 사업자라던가 개인 사업자들이 이제 본인들의 그런 창을 만들어서 물건을 파는 역할을 하는데 이 본인 그 영세 사업자들이라는가 개인 사업자들에게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고 싶으면 다른 플랫폼 이용하지 마. 우리 거만 이용해야 돼. 그리고 우리 거 이용할 때 수수료 원래 요만큼이었는데 더 내야지. 우리가 더 잘 해주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수수료 따먹기처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송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불만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물론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겠지만 중국 정부가 민생을 보장한다는 명분 하에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는 트집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덩치가 커져 있던 기업들이 성장성은 둔화되고 성장이 안 되는 산업에서 계속해서 민생에 어긋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전자상거래부터 처음부터 좀 타겟을 잡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익 차원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말 필요한 상황이고요.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나 게임 그리고 그 온라인 광고처럼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중국 정부와 계속해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산업 성장성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이익 차원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부터는 저는 본격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바뀌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올해 4분기, 특히나 10월, 11월, 1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는 방금 전에 제가 약간 혼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인지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리바바의 전자상거래 부문은 전체 매출의 한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7, 80% 정도. 그리고 이 7, 80%의 매출 중에 또 한 7, 80%가 중국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리바바는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전자상거래는 산업 자체가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규제의 첫 번째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이번에 알리바바가 사업을 전환을 했냐면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부분을 B2C, 개인과 B2B, 기업향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전자상거래 전체 사업 부분을. 그런데 이제는 전자상거래 사업 부분을 중국과 글로벌로 나눴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장성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재는 비중이 작지만 훨씬 더 성장 여력이 많은 글로벌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주겠다라는 것이고,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 정부와의 채널 역할로 쓸 수 있는 중국 부분을 따로 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사업을 분할을 시켜서 규제 부분과 산업 성장의 둔화의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훨씬 더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몰두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전략뿐만 아니라 하나 더 외치고 있는 게 AI와 클라우드입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체 클라우드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고요. 이 부분을 훨씬 더 개발시키겠다라는 거예요. AI나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정부가 신흥 전략 사업으로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알리바바가 이쪽으로 자금을 훨씬 더 많이 투입하고 인력도 많이 투입한다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죠. 자, 두 번째는 텐센트입니다. 12월 초에 있었던 소식인데 아마 언론 보도로도 많이 접하셨을 수도 있어요. 텐센트가 중국의 2위 전자상거래 기업인 징둥으로부터 지분을 완전히 뺀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17%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서 최대 주주였어요. 그런데 지분을 빼면서 얼마까지 떨어지냐? 2%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4대 주주로 내려앉게 돼요. 물론 텐센트나 징둥이 우리 이렇게 지분 관계는 정리를 하지만 계속해서 좋은 파트너 관계로 남을 거야 라고 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속내를 제가 조금 더 살펴보면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중에 가장 먼저 메타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사실 중국 정부는요, 메타버스라는 기술이 앞으로 몇 년 동안, 향후 몇 년 동안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라는 걸 인지는 하고 있지만 아직 너무 초기의 기술이다 보니까 너무 투자의 이런 투기성, 그리고 과열에 빠져들지 말라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좀 경계성 문구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관영 언론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가장 큰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인 텐센트가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산업에 진출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죠. 근데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가겠다라고 해요. 규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물론 이건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정부랑 텐센트도 어느 정도의 좀 커넥션이 있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내용이 없었던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는데 텐센트가 과감하게 산업을 추진시키겠다라고 말했던 점, 그리고 중국 정부의 규제 가이드라인에 맞추겠다라는 점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오진 않다 하더라도 정부와 기업 간에, 정부와 산업 간에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텐센트 자체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둥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가 알리바바에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를 시작한 전자상거래 2위 기업이에요. 그래서 많이 성장을 했죠, 징둥도. 근데 자, 전자상거래는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산업 성장성이 이미 둔화되고 있는 산업이고 규제의 첫 번째 타겟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굳이, 그리고 우리는 메타버스 쪽으로 넘어갈 건데 굳이 계속해서 전자상거래 산업을 메인으로 유지하고 있는 이 기업을 지분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훨씬 더 메타버스라든가 게임, 조금 더 성장성이 있는 사업 부문으로 훨씬 더 집중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은 우리가 생각보다 이제 더 이상 안 깎아 내려가네? 이익도 이제는 내년부터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구조가 전환되면서. 마지막으로 그럼 실질적으로 뭔가 투자자들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미 중국 자금은 홍콩 증시로 점점 좀 돈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돈을 넣고 있는 방향, 업종이 어디냐라고 보면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많이 좀 매수했던 종목들을 보니까 텐센트, 그다음에 배달 대표 기업인 메이투안,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으로도 저희가 알고 있죠. 가성비 기업인 뭐 샤오미 등등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이익, 그리고 자금의 흐름까지 점점점 올해 말부터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점점점 이런 특히나 이익 다변화를 위해서 사업 구조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워낙에 좀 많은 충격을 받았고 많은 상처를 입었던 종목 그리고 업종이기 때문에 겁도 많이 났고 정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저도 많이 고민이 있었지만 지금 변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저는 충분히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내년에는 뭐 빅테크 이런 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제, 정책, 주식, 시장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자분들이 더 많은 인플리케이션을 얻고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야. 변했군요. 해외 주식하면 변하는 환율도 신경 써야죠. 아메리칸 스타기 앞에서 좋아. 그렇게 좀비의 세상이 시작되었다. 녀석들 잠도 안 자고 계속 움직이네. 노는 달러 없이 24시간 열일 중. 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